30대 노처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착각이라는 주제가 있더라고요. 노처녀라고 하면 35 이상이죠? 한 30세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 우리 딸 좀 있으면 33 될 텐데. 30대 여자들이 주로 하는 착각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30대 때도 했을 착각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갈수록 더해지겠죠. 왜냐면 의술이 발달하고 관리들을 미친 듯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33이나 35, 6, 7이 되고 노처녀가 됐는데도 20대로 보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려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허락하면 뭐 8살, 10살 연하까지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케이스도 많이 있고요. 또 내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게 되면 이 남자가 내가 이렇게 괜찮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걸 맞춰주고 내가 원하는 걸 모든 걸 해줄 거야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30대 여자분들은. 내가 아직 죽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자기도 거울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쁘고 괜찮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다만 20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20대로 보일 수가 없죠. 20대 애들이 갖는 20대만의 상큼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를 딱 보면 알죠. 눈빛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50대가 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저한테 젊어 보이세요, 어려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만 전 제 눈빛을 보면 알아요. 내가 50대라는 거. 그러니까 이 눈빛에서 오는 거 그리고 30대가 가진 그 30대의 느낌 그거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30대 분들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회생활 속에서 예쁘다든지 뭐 어려 보인다든지 어머 누가 30대로 봐요 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두 살 어려 보인다는 얘기인데 35 먹은 분한테 자기는 한 10살 어려 보인다는 말로 듣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착각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근데? 30대 분들은 내가 이 정도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30대 분들은 어느 정도 스펙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리고 스펙을 자꾸 늘리려고 노력을 하세요. 요즘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더 스펙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하세요. 남자는 스펙이 좋고 나이가 있어도 정말 어린 여자를 만날 수 있거든요. 스펙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쵸. 여자들은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35이 넘어가면 내가 만나고 싶으면 스펙 좋은 남자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내가 37인데 나는 전문직인데 40의 전문직을 만나고 싶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스펙이 좋아지면 스펙 좋은 몇 살 차이 안 나거나 동갑인 남자를 만나거나 연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1 정도의 능력을 가졌으면 당연히 2, 3 정도는 높은 사람을 만나겠다는 그 생각이 깔려있네요. 그냥. 그렇죠. 기본적으로. 남자들 능력은 기본이지 라고 보통 대화를 해요. 능력까지 얘기하고 그래도 키스하기에 나쁘지 않은 외모도 가져야 돼 라고 그렇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같은 남자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핫플 같은 데 가면 보고 있으면 막 헌팅들도 하고 하잖아요. 그쵸. 남자애들이 상대 뭐 그런 거 안 가리고 그냥 번호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여자기만 하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데서 여성분들이 표정을 보면 좀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여성분들이 내가 아직 괜찮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사소한 만남에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자면 되는 공간. 그러니까 이탈리아 가서 대시를 못 받으면 한국에 와서 세상과 인연을 끊어야 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예요. 왜 이탈리아 남자들이 여자가 가면 무조건 대시를 한대요. 그러니까 의자에 여자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쪽 의자에서 나랑 데이트할래요. 여자가 싫다 그러면 바로 옆에 의자에 가서 나랑 데이트할래요. 이런대요. 그래서 여자면 되는 나라가 이탈리아거든요. 그리고 핫플도 가면 여자면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30대가 가든 40대 초반이 가든 좀 어려 보이면 남자들이 계속해서 말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아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자존감을 올리고 결혼 시장에서도 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남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제 나이 때 친구들을 보면 확실히 위로는 안 봐요. 안 봐요. 절대. 점점 어려지는 것 같아요. 그 능력이 올라갈수록 여자를 보는 나이가 좀 어려지는 것 같거든요. 당연히 막 20대 초반을 생각하진 않지만 동갑만 돼도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많죠. 근데 여성분들은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연예인들 최지우, 한예슬 이런 10살 연하랑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일반인의 외모가 아니고 너무 예쁘고 그다음에 진짜 능력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그게 가능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건데 평범한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러면서 능력을 갖춰도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능력일 뿐인데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렇지만 30대 중후반 싱글 남자분들이 자존감 회복이나 아니면 나의 문제 분석을 위해서 상담을 오세요. 오시는 분들 얘기를 해보면 이분들이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냐 그러면은 위로는 안 되고요. 밑으로 많게는 7, 8살, 3살, 4살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34살인데 3살, 4살이면 30살 이상은 안 만나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재원님이 보시기에는 그 남자들을 보면 얘는 7, 8살 밑에 만날 수 있겠다 없겠다 보이잖아요. 나오죠. 보통 남자들은 좀 객관적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남자들은 착각 많이 하는구나. 객관적은 아니에요. 이게 남자들도 외모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외적으로 괜찮은 분은 7, 8살 만날 수 있겠다 하는 분도 있고요. 외적으로 너무 가꾸지 않는 분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보통 외적으로 괜찮으신 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내담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상담 비용이 높다 보니까 되게 능력남들이 여기 오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는다든가 전문직이라든가 자기 사업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이 가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희망이 그렇게 비희망적이진 않다고 저는 보여지긴 해요. 남성분들은. 지금 따님이 있으시잖아요. 네. 결혼하셨나요? 네, 아니요. 저는 이걸 되게 묻고 싶었던 게 내 딸이 남자를 볼 때 뭐를 봤으면 좋겠다. 결혼이라는 걸 전제로 봤을 때. 일단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걸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지 삶에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헛된 짓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부모하고의 관계, 가정 환경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가정 환경이 어떤 거예요? 엄마도 엄마지만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좀 좋은 사람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유는 뭐예요? 인정 욕구가 충분히 채워진 사람은 나중에 인정 욕구 때문에 이렇게 결핍을 호소할 일이 적거든요. 내 와이프한테 인정해달라는 그 욕구. 그래서 그걸 스스로 충만히 채울 수 있는 사람은 결핍을 통해서 외도를 하거나 어떤 중독에 빠질 위험이 훨씬 적기 때문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첫 번째로 사랑받고 싶은 대상은 엄마고요. 첫 번째로 인정받고 싶은 대상은 특히 아들들은 아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빠의 관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자꾸 따님을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이제 곧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보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되게 고민되실 것 같은데 남자친구 데리고 왔는데 다 갖췄어. 기준이 맞아. 근데 뭐 하는 돈이 없네.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저는 관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자는 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열심히 살고 가치관이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부모에 간 거 건강하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우뚝 성공할 사람이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저는 상담을 통해서 보아왔고 그걸 명확히 알기 때문에 저는 오케이 할 겁니다. 그럼 혹시 아들도 있어요. 아들도 있죠. 그럼 아들도 또 예를 들어보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결혼하겠대. 그러면 며느리를 볼 때는 어떤 걸 보고 며느리를 볼 때도 똑같을 것 같아요.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느냐, 그다음에 어떤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지를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엄마하고의 관계 특히 그걸 제가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가치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인간의 관계를 중시한다든지 아니면 가족과의 친밀함을 중시하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뭐 돈이 최고라든지 아니면 뭐 유흥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친구와의 관계에 미쳐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나만 잘 살고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겠다는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왔으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허튼 행동을 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따님이 아드님한테 야,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마 이런 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한다면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쁘다라고 얘기하긴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네가 보기에 너무너무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은 피하라고 하고 싶은데요. 왜냐면 이 눈빛에 너무나 많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잊는 사람은 좀 인상이 안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인상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은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잘생긴 것과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잘생긴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호감형이냐 비호감이냐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인상이 안 좋고 성실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만큼은 피했으면 좋겠어요. 좀 성실한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